안녕하세요. 임태영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영재학교 입시를 준비하시는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4월부터 영재학교 입시가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 학생들이 한참 수학과학 공부하기 바쁠 때지만 자기소개서, 제출 서류 중에 아주 중요한 서류죠. 하나를 작성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이제 학생들이 준비를 시작하는 시기라 영재학교 자기소개서에 관련된 얘기로 제 영상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일단 지금 영재학교 입시 우리나라 뭐 8개 영재학교가 있는데요. 모든 학교들이 자기소개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입생 선발에서. 근데 제가 뭐 앞편에서 이제 자기소개서 뭐 특강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았는데 사실 특강은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하고 좀 편하게 제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나 또는 언론에 했던 인터뷰 같은 자료들을 토대로 그냥 이렇게 얘기하듯이 자기소개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될 수 있는 내용으로 담아볼까 생각 중이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자기소개서가 중요한 경우, 영재학교 입시에서 자기소개서가 중요한 경우라는 제목으로 간단하게 몇 말씀 좀 드릴까 해요. 제가 썼던 이제 관련 글을 좀 먼저 살펴보면요. 결론은 그겁니다. 자기소개서가 지금 영재학교 입시에서 어느 정도의 중요성이 있고, 그리고 학생마다 얼마만큼의 좀 정성을 들여야 되는지, 지금 학생들이 그것 때문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영재학교 입시는 2단계 지필고사가 굉장히 큰 부담이고 중요한 시험인데, 그 시험 준비하기도 사실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고 바쁩니다. 그래서 근데 자기소개서는 또 안 쓸 수는 없고 그래서 약간 계륵 같은 느낌이 있어요, 사실. 다른 입시하고 좀 다르게 다른 고입은 지필고사가 없는데 영재학교 입시는 지필고사가 있다 보니까 유독 영재학교 자기소개서가 학생들한테는 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애물단지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거예요. 자기소개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즘 입시에서 뭐 영재학교 입시뿐만 아니고 어떤 입시에서도 우리가 정성평가의 핵심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성적으로 또 양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질적으로 또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 있어서 자기소개서는 기본적으로 다 어느 정도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중요하지 않은 경우, 자소서가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경우는 흔하진 않지만 일단은 자소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는 제가 또 일일이 다 짚어드릴 필요는 없고 중요한 경우만 먼저 한번 짚어봐 드릴게요.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 자소가 중요한 경우입니다. 자소 쓰는데 이런 케이스는 조금 시간을 투자하셔야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 1단계 우선 선발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잠시만요. 자 1단계 우선 선발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8개 영재학교 중에서 1단계 서류 평가로만 최종 합격자를 뽑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세 군데가 있었죠. 세 군데가 광주 과고, 그 다음에 대구 과고, 그 다음에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이렇게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뭐 이거는 매년 학교마다 다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작년에 안 뽑았던 학교가 올해 뽑을 수도 있고 또 작년에 뽑았던 학교가 올해 안 뽑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세 개 학교 중에 대구나 세종은 그 전부터 1단계 우선 선발자를 뽑아왔지만 광주는 작년에 사실 처음으로 뽑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세 학교들이 올해 또 어떻게 될지는 2월 말이나 3월 초에 공개되는 각 학교 전형 요강을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아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이렇게 입시가 지금 영재학교 입시가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시기에 준비하는 학생들은 작년 전형에 준해서 준비를 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새 학교에 지원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기소개서를 무시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특히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뭐 우선 선발자를 뭐 한 20명 안팎, 20명 이상 뽑아왔기 때문에 꽤 많은 인원이에요. 영재학교 선발 인원이 뭐 채 100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각 학교별로 대구나 특히 대전 같은데 이 지방 영재학교들은 인원수가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중에서 20명 이상을 1단계 서류평가만으로 뽑는다. 이건 적지 않은 비중입니다. 그래서 내가 꼭 1단계 우선 선발 가능성이 뭐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더라도 자소서는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서류평가를 허투루 하지 않는다는 이 증명일 수도 있거든요. 일단 1단계에서 우선 선발을 뽑는다는 게. 그래서 그 자소서를 좀 열심히 쓰면 나중에 이제 뭐 1단계 우선 선발 예비 대상자들을 상대로 이제 면접을 진행하는데 그 면접에서도 자기소개서에 관련된 질문이 많이 나와서 우선 선발에는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부분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1단계 우선 선발은 정말 뭐 내신, 학생부 내신 다 만점 맞고 뭐 수상 실적도 빵빵하고 그리고 뭐 자소서도 엄청 잘 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완벽한 학생들이 우선 선발 되는 거 아니냐, 영재학교 우선 선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뭐 물론 뛰어난 학생들이 되겠지만 서류상으로 완벽한 학생들만 1단계 우선 선발 대상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특히 학교생활기록부 내신이 완벽해야만 내가 1단계 우선 선발 후보로 뽑힐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뭐 착각이십니다. 그래서 예년에 우선 선발 됐던 학생들을 보면 뭐 내신이 아주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소서나 면접 준비를 잘하고, 물론 뭐 자소서 면접 준비를 잘했다는 거는 그 전에 중학교 생활에서 자기가 수학이나 과학 또는 다른 학업 또는 활동과 관련해서 열심히 생활도 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있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자소서나 면접도 잘 볼 수 있었던 것이었겠죠. 그래서 성적만으로 내가 1단계 우선 선발에서 나는 안 될 거야 이렇게 예단하지 마시고 요 새 학교 지원하실 때는 자소서에 좀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 자, 두 번째는요. 지필고사만으로 자기 장점을 드러내는데 한계가 있는 경우,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요. 2단계 지필고사가 영재학교 입시는 가장 중요하죠.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그 학생이나 학부모님들 대부분이 아마 그 지필고사, 특히 학원에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속된 말로 쩔어 있을 겁니다.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 제가 아는 학생들도 뭐 아침부터, 방학 때는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막 수업 듣고 와서도 또 막 1시, 2시, 새벽 1시, 2시까지 과제한다고, 학원 숙제한다고 뭐 거의 좀비 같은 생활들을 하고 있는데, 이 지필고사가 영재학교 입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 난이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다 보니까 사실은 아주 이런 훈련이랄까요? 혹독한 훈련이 효과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런 지필고사에 모든 똑똑한 학생들이 다 최적화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재성이라는 게 사실은 지필고사 문제를 얼마나 빠른 시간에 많이 정확하게 풀 수 있느냐가는 조금 다른 개념일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도 적어놨지만 뭐 성적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창의적인 발상이 좋은 경우, 또는 그 시험이나 이런 이론 공부보다는 실질적인 뭐 탐구 과제에 대한 집착이 좋은 경우, 이런 학생들은 뭐 이렇게 점수는 아주 뛰어나진 않아도 또 문제풀이 제한된 시간 안에 아주 그냥 속기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풀이에는 좀 취약할 수 있어도 자기 나름대로 내세울 수 있는 영재적인 특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근데 우리가 지필고사에서 보여주기가 쉽지 않으니까 결국 자기소개서에서 많은 부분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이면 도움이 되겠죠, 이런 학생들은. 그래서 영재학교 입시를 2단계 지필평가에서 거의 모든 게 결정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3단계, 2단계 시험 잘 본 학생들이 3단계 가서 떨어지는 것도, 뭐 어떤 학생들 또 어떤 학부모님들은 어차피 2단계에서 다 줄 세워놓은 거 3단계에서는 그냥 형식적으로 확인만 하고 정말 뭐 그 시험을 못 본 학생들, 2단계 뭐 턱걸이로 붙은 학생들이 3단계에서 붙는 경우는 좀 뭐 드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뭐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그 2단계 통과하는 학생들의 점수대가 그 수준 차이가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래서 그
지필고사에서 우리가 2단계 통과했다고 해서 합격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절반 또는 그 이상의 학생들이 지필고사 통과해도 떨어질 수 있다. 3단계 캠프에서는 마찬가지로 뭐 수학과학 시험을 보기도 하지만 또 면접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자기소개서를 잘 쓰고 면접 역량이 좋은 학생들이 또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자기소개서가 중요한 경우. 이게 따라오네요. 제가 이게 처음이라 잠시만요. 세 번째로는 제가 적어놨지만 추후 과학고 도전까지를 생각하는 경우 이렇게 영재학교가 아무래도 이제 과학고처럼 수학과학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대부분 영재학교 지원한 학생들은 나중에 과학고까지 생각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학고 입시는 8월이라 그 영재학교 입시가 거의 끝날 때쯤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는데요. 과학고 입시는 자기소개서가 영재학교 입시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영재학교와 과학고는 입시 트랙이 조금 다른데요. 과학고는 지필고사를 보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서류라든지 면담, 면접 이런 과정들이 영재학교보다 훨씬 더 중요한데 이왕에 나중에 과학고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면 굳이 영재학교 자소서 그냥 대충 쓰고 나중에 과학고 자소서 잘 쓰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시간 낭비고. 그리고 영재학교 자소서를 못 쓴 학생이 나중에 그 과학고 자소서를 잘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본 경험에 비춰보면 그래서 그리고 영재학교 입시는 또 이렇게 확률이 높은 입시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리 뛰어난 학생이라도 당일날 시험 당일날 컨디션이 안 좋거나 또 자기가 공부해 왔던 거하고 좀 다른 성향의 기출 문제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평소 실력 발휘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플랜 B를 사실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시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뭐 과학고를 당연히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게 도움 될 테니까 과학고까지 생각한다면 자소서 영재학교 쓸 때부터 좀 신경을 많이 쓰자. 어차피 수학과학에 관련된 내 활동이나 공부 과정을 적어야 되는 건 같습니다. 물론 세부 항목에서는 좀 차이가 나지만 그리고 우리 학생들한테 또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말 하나가 있는데 보통은 영재학교가 과학고보다 좋은 학교고 더 상위 클래스 학교고 영재학교 떨어진 애들이 과학고 뭐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론에서 공개되는 입시 실적만 보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영재학교하고 과학고는 그 학생을 뽑는 방식도 아주 많이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합격하는 학생들의 성향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영재학교는 그 지필고사 역량이 좋은 학생들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과학고는 지필고사를 보지 않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 뭐 자기 활동이라든지 또 수학 과학에 대한 뭐 열정을 갖고 공부를 자기 나름대로 그야말로 자기주도적으로 중학교 범위 내에서라도 열심히 공부를 해왔던 학생들이 훨씬 더 입시에 유리합니다. 꼭 뭐 경시 수준의 아주 고난도 문제들을 많이 풀어본 학생들이 과학고 입시에서 결코 유리한 게 아닙니다. 뭐 불리한 것까지도 아니지만 어쨌거나 영재학교 과학고는 이렇게 학생을 뽑는 그 스타일도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학교가 더 좋은 학교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렵고 서울대 입시 실적만 놓고 보면 영재학교가 좀 더 실적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 가지 그렇게 보이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과학고 학생들은 사실은 조기 졸업자가 좀 많은데요. 정확하게는 또 뭐 조기 졸업, 조기 입학 자격 뭐 이렇게 좀 나뉘는데 뭐 몇 년 전부터 예전에는 뭐 80% 이상의 학생들이 조기 졸업을 했지만 그 인원이 좀 줄면서 사실은 서울대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2학년 학생들이 그래도 아직 조기 졸업을 많이 하는데 서울대는 사실은 이 조기 입학 자격만 있는 학생들은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없어요. 서울대가. 그래서 3학년까지 다 마치고 졸업을 하거나 아니면 2학년이지만 정말 상위 5% 과학고 내에서 상위 5% 10% 내에 드는 최상위권 학생들만 서울대 전형의 수시에 도전할 수가 있어서 서울대 진학률은 영재학교보다 좀
떨어져 보이는 거고요. 대부분 학생들이 카이스트라든지 포스텍이라든지 서울대에 준하는 수준의 상위권 학교들을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영재학교 학생이 과학고 학생보다 더 뛰어나다, 뭐 더 좋은 학교다 이렇게 절대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점이 뭐냐면 영재학교 떨어지면 학생들이 멘붕이 와서 과학고 도전 자체를 포기하거나 또 과학고 입시 준비하는데 아주 성실하거나 열심히 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좋은 결과가 나오기 어렵겠죠. 그럴 경우에.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많지는 않지만 영재학교 지원에 하고 나서 붙었는데 과학고에도 또 지원에 또 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과학고를 선택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뭐 그거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개인적인 뭐 이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선택이 될 수 있는데, 그만큼 특히 수도권에 있는 과학고, 뭐 한성, 세종, 경기북 이런 과학고들은 입시 실적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결코 영재학교에 뒤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재학교 혹시 떨어지시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좀 멀리 길게 보시고, 학생들 건강 관리 또 컨디션 관리 잘 해가시면서, 우리가 결국 최종 목표는 대입이니까요. 예, 좀 길게 보시고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재학교 준비하는 학생들 가장 큰 문제가 그겁니다. 너무 진이 빠져서 이후에 다른 입시 준비라든지 다른 일정에 많은 차질이 올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짧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너무 많은 말씀 드렸네요. 영재학교 자기소개서 작성의 구체적인 이제 방법이나 요령들은 제가 곧 이어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이나 또 영재학교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부분 댓글로 남겨주시고, 또 좋아요, 구독, 이제 시작하는 방송이지만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힘을 얻어서 다양한 정보들, 영재학교뿐만 아니고 대입이나 또 우리 학생 교육 일반, 또 학생들 독서, 뭐 글쓰기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올릴 예정이니까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